너무 새벽에 일찍 깨서 잠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죠. 오늘은 초저녁에 잠들고 새벽에 너무 일찍 깨어나는 전진성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자든 늦게 잠을 자든 간에 너무 이른 시간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깨어나서 아침에 더 집중이 잘 되지만 오후나 저녁 시간이 될수록 너무 쉽게 피곤하고 무언가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아침형 인간, 종달새형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되는 타입도 있습니다. 남들이 잠드는 밤 시간에는 잠이 안 오고 더 늦은 새벽 시간에 잠이 오고 늦은 아침에 깨어나고 저녁 시간에 집중력과 업무 능력이 매우 높아지지만 오전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녁형 인간, 올빼미형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아침형 인간이나 저녁형 인간은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렵지 않게 아침형 인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저녁형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아무리 스스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려고 해도 여전히 초저녁에 졸리고 이른 새벽에 깨어나는 전진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체 시계가 앞으로 많이 당겨져서 초저녁에 쉽게 잠이 오고 그로 인해서 쉽게 잠들고 이른 새벽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보통 사람들보다 몇 시간 더 앞당겨져 있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9시에 졸음이 많이 밀려오고요. 새벽 2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깨어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의 50대에서 70세의 중장년층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전진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일주기 리듬은 더 빨리 작동되기 때문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매우 이른 초저녁에 일찍 방출되어서 더 일찍 졸리게 됩니다. 잠만 일찍 잠들게 되면 7,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 활동이 저녁에 집중되는 경우 저녁 시간에 졸음을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늦게 잠을 들더라도 여전히 아침에 일찍 스스로 깨어나기 때문에 수면 부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졸음이나 집중력 부족, 여러 가지 수면 부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일찍 깨어나서 다시 잠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갖게 됩니다. 낮에 졸리고 피곤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성제나 약에 대한 오남용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전진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이 왜 생길까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약 40%에서 전진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이 유전된다고 합니다.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일찍 오고 초저녁에 졸리고 새벽에 일찍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일주기 리듬이 앞으로 당겨져서 그 전보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또는 무료하게 있으면 피곤하고 졸리고 멍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깨어나서 다시 잠을 못 자는 상태가 유지되게 되죠. 세 번째는 기상한 뒤에 너무 과도한 빛에 노출되면 전진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깨어나서 지나치게 밝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나 환자들에게 전진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새벽에 너무 일찍 출근하거나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전진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이 잘 생기게 됩니다. 전진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의 치료법은 본인의 수면 습관을 잘 유지하는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병원에서 광치료와 멜라토닌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적인 치료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빛을 쬐서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광치료법입니다. 졸음이 오는 저녁 시간에 인위적으로 너무나 밝은 빛을 쬐서 생체 리듬을 뒤로 늦추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약 5,000룩스 이상의 밝은 빛의 조명을 사용해서 저녁 7시에서 저녁 9시 사이에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밝은 빛을 눈으로 쬐게 되면 취침 시간을 그리고 일주일 리듬을 뒤로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멜라토닌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약 1ml에서 5ml 정도의 소량의 멜라토닌을 저녁 늦은 시간에 복용해서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을 뒤로 미루는 방법입니다. 8시에 너무 졸리다고 한다면 8시나 8시 반에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겁니다.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뇌가 잠자는 식으로 인식하는 거니까요. 늦게 복용하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생활습관 관리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해서 일주일 리듬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녁 7시에 잠이 온고 졸린다고 한다면 30분 뒤인 7시 반에 자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8시에 잠을 자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나 3일 간격으로 30분씩 본인이 원하는 시간으로 잠자는 시간을 이동시키고 그것을 일주일 이상 고정해야지 나의 생체 리듬이 변경된 시간으로 고정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이나 알코올과 같은 각성제나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료나 음식을 저녁 늦은 시간에 드시지 않도록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30분 전에는 강한 빛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활관리법이나 치료법을 통해서 일상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꿀잠 튜브는 여러분의 건강한 잠, 좋은 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